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몸과 마음 지키려고 노력들 하고 계시지요? 어떤 노력들 하시나요?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도 하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또한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계시나요? 이 모든 거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데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답니다. 보통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돈은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기도 하죠. 많은 돈을 가진 부자에게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지금보다 10배는 더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행복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 욕구가 충족될 만큼의 돈이 있으면 그 외에는 행복하고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그 대신 다른 사람들과 경험하는 데 돈을 쓰게 된다면 물건을 사들일 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기도 하고 함께 공연을 보고 또한 가족들이나 공동체와 자연을 즐길 때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니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보시면서 이게 행복이라는 놈이로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상담실에 놓고 한 내담자분의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 40대 중반의 여자 내담자가 저를 찾아오신 거죠.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신이 요즘은 갈수록 우울과 불안과 무기력으로 짜증이 나서 아이한테도 잘해주지 못해 죄책감마저 든다는 호소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울과 무기력, 불안의 원인은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나르시시스트여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공감도 전혀 되지 않으니 정서적인 교류가 되지 않으면서 날마다 비난하고 지적하고 부정적인 말로 자신과 아이를 통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없게 되고 또한 아이하고도 친밀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아이에게 이 엄마는 어떻게 해줘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나르시시스트 아빠는 성적 가지고도 계속 비난하면서 그것밖에 못해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아이에게 화를 내고 혼내는 거죠. 그뿐 아니라 아이의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못마땅해 하는 통에 아이가 위축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엄마는 나른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오히려 불똥이 아내에게 떨어져 아내를 비난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비난받는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어떤 상황에서 비난이나 평가에 예민해지고 민감해진답니다. 아이도 대인관계에서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초등학생이면 아직 어려서 충분히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고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고 소중하단다.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에 충분해 하면서 꽃들에게 충분히 햇빛과 물을 주듯이 아이에게도 충분한 관심과 사랑과 수용이 필요하답니다. 이러지 못하고 부모의 잔소리, 비난,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계속된다면 우울과 불안, 무기력,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요. 위축되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중에는 분노와 화가 쌓이게 되면서 평소에는 착하고 순한 아이라 할지라도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돌출 행동이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자라게 되면 성인기가 되어도 우울과 불안이 재발되어서 힘들게 살 수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싶어 하고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기 아이도 자기의 우월함, 특별함을 채워주는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월함이나 특별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자녀를 나르 특성상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능력도 없고요. 자기 성찰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비난이 아이의 자존감을 짓밟는 잔인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챌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르 배우자인 엄마가 왜 그러는지를 알아차려야 하죠. 나르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나르가 화내면 그 화내는 현상만 가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패턴이 계속되면서 엄마도 우울과 무기력, 불안이 온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답답함의 원인을 알고 싶어 했는데 나르시시스트의 속성을 알고 나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먼저 엄마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하고요. 엄마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 아이에게도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미는 솔루션은요. 첫 번째로 변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로 인해서 계속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죠. 정서적, 물리적 거리 조절을 해가면서 될 수 있으면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하죠. 두 번째로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해요.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건강한 신앙을 갖는다든지 감정일기나 칭찬일기를 통해서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의 근력을 키우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면요, 마음도 힘이 생기거든요. 네 번째로는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거죠. 지나간 과거나 다른 사람, 이 세상은 자신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자신의 마음은 자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렇게 선택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로 인해서 그다지 상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취사 선택을 통해서 나르 배우자와의 관계도 조절하는 능력도 키워진답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나르 배우자의 비난으로 아이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는 거예요. 화가 난다든지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나르 부모의 어떤 점이 건강하고 어떤 점이 건강하지 않은 말인지 아이에게 구분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엄마가 알려주게 된다면 아이가 폭력적으로 자라거나 나르시시스트로 자라는 일은 줄일 수 있답니다. 링컨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답니다. 그래서 링컨은 자신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고 실천을 하죠. 자녀들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주어서 그 자녀들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링컨을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해요. 지금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나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일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